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자,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또 같이 배워야 될 부분은 5단원이고요. 생식과 유전 파트예요. 자,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가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이해하면서 그 용어를 숙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세포 분열,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발생, 세 번째 멘델의 유전 원리, 네 번째 사람의 유전. 자, 이렇게 나누어서 배울 거고,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중에서 세포 분열, 이 중에서도 아마 세포 분열의 일부분만 아마 배우게 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자, 우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 분열에서 첫 번째로는 세포 분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죠.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고 써져 있네요. 자, 여기 세포 하나가 있어요. 얘가 세포 분열 두 개의 좀 작은 세포로 분열되어졌죠. 자, 얘네가 작은 세포가 또 세포가 생장하는 과정, 기간을 거치고 두 개의 큰 어느 정도 첫 번째 세포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졌을 때 또 세포 분열을 하네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세포 분열을 거치니까 하나의 세포가 네 개의 세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항상.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봅시다. 세포의 표면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쵸.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어떤 원으로 생각해 공으로 생각해 본다면 반지름의 3승으로 커지겠죠. 그런데 표면적은 어때요? 예, 반지름의 제곱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표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 물질 교환에서 분리하겠죠. 그 안에 있는 그 세포 부피만큼을 물질 교환이 커버해 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즉 세포가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염색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염색체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었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안에 실처럼 풀어져 존재하다가요. 분열을 해서 지금 분열, 우리 방금 배웠던 그 용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 먼저 염색체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응축되어진다, 먼저. 자, 우리 왜 그런 이유도 여기 써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세포 분열 시 유전 물질이 각각의 딸 세포로 정확히 둘로 나뉘어 들어가려면 짧고 굵게 응축되는 것이 분열할 때 조금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염색체는 유전 물질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얘를 쭉 이어져서 온 거 보니까 단백질 안에 품고 있고, 그쵸?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네요. 염색체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염색 분체는 분열 전 DNA가 복제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두 염색 분체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네 번째. 지금 이게 염색체의 특징, 그 모양, 그 형태, 그런 구성,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같은 종의 생물에서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동일하겠죠. 그죠? 생식세포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 그죠? 생식세포는 절반이어야지, 그죠?
암과 수, 그러니까 엄마 쪽, 아빠 쪽 이렇게 만나서 두 개의 염색체 수가 반반이 체세포의 절반이 만나서 하나의 사이즈가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 상동 그러니까 염색체 중에 염색체가 있고 또 우리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그림에서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가 있고요.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 그리고 두 개의 모양이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같죠? 그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요 각각의 것들이 염색 분체들이죠. 자, 이게 어머니로부터 온 거, 이게 아버지로부터 온 거. 이게 두 개를 통틀어서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체세포에 46개, 그러니까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46개,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상염색체가 남녀의 체세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 22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성염색체, 남과 여의 성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성별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로 남성은 XY, 여성은 XX 염색체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성의 염색체가 지금 보여져 있고 여성의 염색체가 보여져 있네요. 자, 얘네들 보니까 이 상염색체들은 22쌍의 상염색체들은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같죠? 예?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자, 그런데 여기 성염색체를 보니까 어때요? 남성의 성염색체 X와 Y는 크기가 좀 차이가 나네요. 여성은 어때요? 성염색체가 XX 두 개가 같죠? 같은 크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보면 몇 개 조금 좀 정리하고 갈 거는 또 하나가 DNA와 유전자. 자, DNA가 뭐였죠?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A예요. 그죠? 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용어들을 숙지하는 과정이 이 단원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유전자. 생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이다. 자, 그리고 세포의 종류에는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체세포에는 어떤 애들이 예로 한번 볼까요? 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 이런 애들이 체세포예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예요. 자, 생식세포는 어떤 걸까요? 생물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 형성하는 세포로 자손에게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정자나 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포를 크게는 이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구분 짓는구나 라는 사실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생물의 염색체 수가 나와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아까 46개라고 배웠죠? 그죠? 46개. 침팬지 48, 토끼 44, 개 78. 개가 되게 많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의 염색체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다른 걸 많이 알아두는 것보다 사람이 일단 46개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생물의 종류에 따라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다르다. 한 종류의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에는 같은 수와 모양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라는 것. 자, 우리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하면서 몸집이 점점 커져요. 그죠? 이것은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 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거죠.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는 기존의 세포가 나누어져서, 그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이를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운 거였죠? 세포 분열이었죠. 그죠? 이를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 옆에 있는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우리 약속 있었죠?
쌤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동영상 멈추고 먼저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쌤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우리 하도록 해요. 자, 두 번째,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와 X 문제인데 1번,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다. 아니죠. 풀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그런 내용 배웠어요. X겠네요.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그랬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림을 봤었어요. 그죠? 그림을 봤었죠. 자, 세 번째, 같은 종의 생물에서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 그래야겠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같은 종의 생물에서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다 다르다면 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 그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C의 이름. 자, 이거 우리 이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거 염색체였는데 얘네가 뭐였죠? 두 개의 똑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염색 분체였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그랗게 누군가한테 쌓여져 있는 애가 있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단백질이었죠. 그리고 싸고 있는 게 뭐였죠? 이게 DNA. 자, 그래서 우리가 ABC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X 또 문제네요. 자, 4번에 1번.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두 개의 유전 정보가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안에 이 염색 분체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였고, 자, 요거의 두 개의 유전 정보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염색 분체 자체는 유전 정보가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성염색체 중 X염색체의 크기가 Y염색체에 비해 컸죠? 그죠? 우리가 그림에서 봤어요. 그죠? XY가 둘 다 나와 있는데 X가 Y보다 크네요. 그죠? 자, 이거 O가 맞을 거고요. 여성의 상동 염색체는 23쌍이다. 자, 여성은 어땠죠? 여성은 다 모양이 같죠? 이런 게 23쌍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때요? 22쌍의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를 갖고, 그죠? 성염색체는 상동이지 않았어요. 모양과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성의 상동 염색체는 23쌍이 맞겠네요. 자,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모두 동일하다. 자,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아까? 그죠?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두 개의 유전 정보는 다를 수 있겠죠? 이건 X. 자, 5번 남성의 체세포에 있는 상염색체의 개수와 성염색체의 구성을 다음 형식에 맞게 쓰시오. 자, 이런 형태에 맞게 쓰라는 게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상염색체는 몇 개였죠? 남자가? 44개.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46개인데 그 중에 상염색체는 44개. 그리고 성염색체로 XY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44 플러스 XY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5번의 답이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내용 더 배우고 문제 풀고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나와 있는 부분이 세포 분열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아까 세포를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나눴던 것처럼 세포 분열에 체세포 분열이 있을 테고 역시 생식세포 분열이 있겠죠.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세포 분열 중 체세포 분열을 배울 겁니다. 자, 체세포 분열 한번 내용 볼까요?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여기 체세포 분열 과정이 쭉 그림으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고서 이 과정이 이게 강기다, 정기다, 중기다, 후기다 이게 잘 매칭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핵 분열이 일어나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먼저 핵이 먼저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먼저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4단계로 먼저 나눈다는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을 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간기인데, 자, 간기를 보니까 어때요? 핵 속의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핵막이 뚜렷해요. 유전 물질 DNA가 복제되어 먼저 그 양이 2배로 늘어난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핵이 분열하기 전에 먼저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유전 물질 DNA가 복제되어 그 양이 2배로 먼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때가 간기예요. 자, 전기가 되어지면서 핵막이 사라져요. 그리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있었던 모양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됐죠?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 방추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는 세포의 양끝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진다. 자, 중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을 해요.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을 하고 있죠. 자, 세포가 핵이 자, 후기 모양은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끝으로 이동한다. 자, 염색 분체가 어떻게 쪼개지면서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말기에서는 어때요? 핵막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두 개의 핵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이제 방추사 같은 것이 이제 끊어지겠죠.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포질이 말기에서 이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딸세포가 형성되어질 때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되고 이제는 다시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포질 분열, 핵 분열 말기에 있었죠. 세포질이 나누어져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조금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보면 동물세포는 어때요? 이 위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듯이 나누어져요.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두 개의 핵 사이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어때요? 세포질이 분열하는 데에서 큰 특징을 나타내네요. 다른 특징을 나타내네요. 자, 체세포 분열 결과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어졌어요. 자, 모세포, 딸세포 계속 나오는데 모세포란 말은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세포를 말하고요. 딸세포는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예요. 자, 즉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생장이 되어지면 얘네도 이제 딸세포를 만들어내어질 수 있는 모세포가 되어지겠죠. 자, 이런 과정. 하나의 세포 분열로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가 되어진다. 자,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딸세포에 각각 나뉘어 들어가므로 분열 후에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의 수와 유전 정보는 동일해야겠죠. 자, 분열의 결과 다세포 생물의 발생과 생장. 자, 다세포 생물이 발생하는 것과 생장하는 것이 이런 체세포 분열의 결과예요. 수정란이 어린 개체로 되고 몸집이 점점 커져요. 자, 우리 재생. 상처를 아물게 하고 수명을 다하고 죽은 세포를 보충하는 그런 분열의 결과로 이런 역할이 되어지기도 하겠죠.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이라면
이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어지겠죠.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단세포 생물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2개, 3개, 4개,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또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래서 분열의 결과를 이 3개의 큰 구분으로 좀 내용을 봤네요. 자, 체세포 분열 장소가 있는데 이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자라는 거예요. 자, 식물은 어떤가 볼까요? 생장점, 형성층과 같은 특정 부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게 식물이 자라나가죠. 자,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있죠. 얘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생식을 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크게는 2개의 작은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6번, 7번, 8번, 9번, 10번 문제를 풀어서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자, 우리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X 문제.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다. 그쵸? 이게 같도록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체세포 분열하면 그 결과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모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다. 자, 2번째. 세포질 분열은 핵 분열의 중기에 일어난다. 자, 2번째. 세포질 분열을 우리 어디서 나타났죠? 세포질이 분열하는 건 마지막 단계. 그죠? 말기에서 나타났었죠? 그죠? 말기에서 나타났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말기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자, 6번. 자, 이것도 동영상 멈추고 먼저 문제 풀어보신 거죠? 자, 우리 꼭 그렇게 해요. 자, 6번. 3번. 체세포 분열의 전기에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 자, 체세포 분열의 전기에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어디에서 나타났죠? 간기에서 나타났죠? 전기 그 전에 있었던 간기에서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그 양이 2배로 늘어났어요. 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배웠었고요. 자, 6번 다시. 6번에 4번.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세포 중앙에 세포판이 형성되어져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뭐였죠? 식물 세포였죠. 이것도 X겠네요. 자, 7번. 다음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체세포 분열 과정은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분열이 시작되면 핵분열이 일어난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죠?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핵분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염색체의 모와 모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뭐였죠? 행동과 모양이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핵분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즉,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그 기간을 구분 지은 거예요. 말기에 이를 때 세포질이 나누어졌죠. 자, 우리 8번 봅시다. 자, 위 생물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쓰시오. 자, 이거 우리가 식물과 동물 구분 지을 때가 어디서 나타났죠? 마지막에 보면 세포판이 나타났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동물 세포고요. 이거 식물 세포예요. 가운데 뭐가 나타났죠? 세포판이 나타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식물 세포가 나누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자, 여기 봅시다. C의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 뭐가 나타났죠? 세포판이 그려져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 오늘 우리가 배운 부분이 세포 분열에 대한 부분, 그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체세포 분열까지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DNA, 방추사, 뭐, 그리고 모세포, 딸세포, 그리고 단세포 생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아마 이 단원의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면 자, 이 파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생식세포에 대한 부분, 세포 분열 중 생식세포의 분열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